자, 봅시다, 그래. 자, 여러 가지 방정식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방정식들이 일단 첫 번째, 고차 방정식. 자, 고차는 뭘 말한다? 차수로 치면 3차 이상인 애들을 고차라고 불러요. 그쵸? 자, 이거 하고 나서 또 뭐 나온다? 4차. 연립 방정식. 아니, 3, 4차에 다 들어가 있죠, 고차 방정식에. 연립 방정식 나오죠? 연립 방정식 이게 몇 차짜리? 2차 연립 방정식 등장을 하고요, 맞지? 네. 그 다음 또 뭐 나온다? 3차 연립 방식. 3차 연립 방식 안 배워요. 안 나와요? 응. 방식. 이상수 부등식. 부정 방정식. 아쉽다. 이름이 기억납니까, 얘네들? 네. 여기 단원에서 해야 되는 거 세 가지입니다. 자, 봅시다. 고차 방정식. 자,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죠. fx는 0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을 찾는 건데 우리가 방정식을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을 배웠어. 그치? 자, 그러면 방정식의 기본 원리 자체가 뭐예요? 뭐 곱하기 뭐는 0으로 만들어가지고 맞지? 곱해서 0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된다?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거나 또는 C가 0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가 방정식을 풀이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풀었다라고 하면은 이게 왜 x는 3 마이너스 2가 방정식의 해였다?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 되는 값을 찾아서 x가 3 또는 마이너스 2가 이 2차 방정식의 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맞지? 그러면 문제를 이렇게 줬냐고 여태 거 풀어보면 이렇게 절대 안 주죠. 맞지? 이 식이 전개되어 있는 걸 우리가 뭘 해서 전개되어 있는 걸 뭘 해서? 인수분해를 해서 무조건 이렇게 근을 찾는 방식이 되었단 말이야. 그러면 3차, 4차라고 해서 다를 게 없죠. 당연히 고차 방정식을 풀이한다라는 것은 뭐가 필요하겠다. 조립제법. 3, 4차 인수분해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3, 4차 우리 인수분해를 어떻게 했다? 조립제법. 인수정리를 통한 조립제법. 맞죠? 그걸 가지고 인수분해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x-3, 뭐 x 플러스 1, x-4는 0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됐다 치면 이 3차 방정식의 근이 3, 마일, 4 이렇게 근 3개를 적어주는 것이 이제 3차 방정식 풀이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얘 이렇게 안 적혀있는 얘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겠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뭐다?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 이 말인 거야. 맞죠? 자, 여기서 하는 기억을 해볼게. 2차 방정식은 무조건 인수분해가 됐나? 안 됐죠. 2차 방정식 인수분해가 안 될 때가 있어서 그래서 뭐가 나왔단 말이야? 근의 공식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3차 방정식 근의 공식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는 영역이기는 한데 근의 공식이 있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푸는 3차 방정식 근의 공식을 쓸 필요조차 없는 간단한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3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을 하나 짚고 갈게요. 자, 3차 방정식이면요 3차 방정식이면 근이 무조건 몇 개가 나온다? 3개가 나와요. 맞죠? 2차 방정식 근이 무조건 2개죠. 그럼 2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가 뭐가 있었어요? 3가지. 어떻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거나 중근이거나 서로 다른 두 허근이거나 세 종류가 생기죠. 그럼 3차 방정식의 근 3개는 어떻게 분류를 하냐? 자, 죽었다 깨어나도 변하지 않는 거. 3차 방정식은 무조건 실근이 1개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실근 1개를 시작부터 찾을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뭘 통해서? 조립제법을 통해서. 그래서 fx는 0이라는 방정식에 x는 알파를 넣었더니 식이 0이 되었다라고 치면 fx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겠다? x-알파에 맞죠? 그럼 조립제법 쓰면 여기 뭐가 나타날 거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럼 4차 방정식 근이 여기서 하나가 나왔고요. 이게 무조건 뭐가 나온다? 실근이 하나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 인수분해되는 여기가 2차식인데 여기서 어떻게 나와요? 실근이 2개이던가 중근이 하나 나오던가 허근이 2개가 나오던가 종류가 생기죠. 맞지? 맞죠? 그러면 3차 방정식의 근은요 무조건 실근 하나에 어떻게? 실근 2개가 더 생기던가 아니면 중근이 생기던가 아니면 허근 2개가 생기던가 이렇게가 3차 방정식의 근이 나올 수 있는 종류가 되겠다 이 말이야. 자, 종합해보면 뭐다? 실근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오던가 아니면 실근 하나에 중근이 나오던가 아니면 실근 하나에 허근 2개가 나오던가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물론 3중근이라고 하는 근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거겠죠. 이렇게 3차 방정식 하면 근이 뭐예요? x는
1 해가지고 이걸 3중근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여러분 3중근 같은 거 다루지 않으니까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방정식의 근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신경을 쓰면 되겠다라는 거. 되겠죠? 자, 그럼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뭐다? 인수정리를 통한 조리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 됐죠? 자, 3차는 무조건 조리제법 쓴다는 거. 4차도 똑같아요. 4차도 똑같이 조리제법으로 하는데 4차 같은 경우는 조리제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런 거냐면 이게 이제 너네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3참수, 4참수 그래프를 보면 3참수 그래프 생긴 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 말은 어떻게 걷던지 간에 x축과 교점이 무조건 몇 개는 나온다. 최소한 한 개 이상은 나올 거야. 그래서 실근이 적어도 하나는 가진단 말이야. 그래서 실근 하나 넣어don가 중근에 실근 하나 나오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던가 이런 식의 종류가 나온다라는 건데 4참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 말은 x축과 교점이 없을 수도 있는 그래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근이 없을 수도 있다. 그 말은 조리제법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인 거지. 되겠나? 그럼 조리제법 안 되는 걸 어떻게 푸냐? 뭐 어떻게 풀었다? 안 되는 거는 어떻게 했다? 시환해요. 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 이 말이죠.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자 대표 문제 한번 볼게요. 689번.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의 가장 큰 근을 알파, 가장 작은 근을 베타랍니다. 근 3개를 찾아라 이 말이죠. 자, 3차 방식 풀려면 뭐부터 한다? 조리제법이 되는 숫자부터 찾아야 돼요. 자, 그 숫자 찾는 거 뭐라고 했다 얘들아? 약수. 요 맨 끝에 있는 2의 약수에 풀마 붙이는 거, 즉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넷 중에 하나를 넣었을 때 0 나오는 게 반드시 존재를 할 겁니다. 맞죠? 네. 자, 뭐 넣어볼까? 1 넣어봅니다. 자, 1 넣으면 0 되죠? 예. 자, 그럼 조리제법을 쓰는 건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조리제법을 쓰는 거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맞죠? 바로. 그런데 조리제법을 쓰면 x-1에 맞죠? 1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인데 우리가 시간 싸움을 하려고 하면 이 정도는 조리제법을 안 쓰고도 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냐. 맞죠? 3차 정도가 좀 간단하죠? x에 1 넣어서 0 된다는 거 확인을 했어. 그럼 당연히 뭐를 인수로 가질 거고? x-1을 인수로 가질 거고. 자, x 세제곱 나오면 당연히 제일 앞에 x제곱이고 마이너스 1이랑 상수에서 플러스 2는 뒤에 마이너스 2가 있으면 되고요. 마이너스 2x제곱 만들려면 여기 마이너스 1x제곱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x제곱 만들어주면 마이너스 2x제곱 만들어지니까 조리제법 안 쓰고도 인수분해가 바로 된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럼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니까 됩니다. 되죠. 어떻게? 1, 2에 마이너스를 몇 따라 주면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방정식의 근은 1 또는 마일 또는 2 세 가지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죠? 그래서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걸 찾아라 이 말인 거고요. 되겠네. 자, 그 다음에 693번. 상은 아니지만. 자, 이 4차 방정식의 네 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얘기를 하자입니다. 자, 구하라는 게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1 마이너스 감마, 1 마이너스 델타. 델타의 값을 구하라. 이 말이 되죠? 네. 오케이. 자, 어떻게 찾아야 되겠다? 4차 방정식 근 4개 어떻게 찾아요? 어떻게 해? 4차 방정식 풀려면 역시 오메가. 조리제법. 조리제법. 자, x에 뭐 넣으면 0 나오는지 확인해야 되죠? 네. x에 뭐 넣어볼까? 마이너스 1. 딱 보니까 1 맞죠? 1 자, 1 대입하면은 1, 4, 마일, 마육, 마일 10에서 0 나오죠? 맞나? 아, 안 되는데? 예. 마일 넣으면 되겠네, 맞죠? 마일 넣으면 어떻게 돼요? 1, 마사, 마일, 플러스 16, 마이너스 12. 맞죠? 그러면은 0 되죠? 맞지? 자, 그럼 얘는 인수를 일단 뭘로 가지고 있다?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고, 맞지? 자, 그래서 1, 4, 마일, 마 16, 마 12. 이렇게 해서 뭘로? 많이. 마이너스 1 되겠지? 자, 그래서 1, 마일, 3, 마 3, 마 4, 4, 마 12, 12, 0 이렇게 되죠, 맞지? 그러면 x 플러스 1의 인수에 얘가 또 뭐가 나온다? 1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여기가 또 3차니까 얘를 또 조리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맞지? 예. 자, x에 뭐 넣으면 0 나올까 이게? 2. 2 넣어볼까? 8 더하기 1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하면 되네, 맞죠? 자, 그럼 얘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게 뭐다? x
마이너스 2. 그럼 조리제법을 새로 쓸 필요 없죠. 여기 그대로 계속 적혔으니까 여기다가 뭐를? 2 2를 합니다. 그럼 1, 2, 5, 10, 6, 12, 0 맞죠? 네. 여기 오는 게 뭐예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되겠습니까? 네. 됐죠? 그러면 이거 뭔데요? 뭐가요? 2, 3이죠 맞지? 네. 그러면은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근이 뭐가 나오는데? 근이 마일 2, 마이, 마3 됐나? 네.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는 문제 맞습니까? 네. 맞죠? 이렇게 풀라고 했냐 얘들아? 아니요. 이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 했어요? 기억 안 납니까? 그걸 까먹었어. 맞나요? 자 봐봐 지금 정석대로 답지식 풀이대로 이렇게 갔어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수학적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요 이게 진짜 쓸데없는 뻘짓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봐봐 근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가지고 있어요. 자 앞에 봐 집중해 민기야 앞에 봐 모자 벗고 이씨 모자 보라색이요. 어? 보세요. 모자 벗어 저랑 또 TV 잘 나오고 있을게. 자 봐봐 좀 잘라서. 머리가 많이 잘라져 뒷멋있다. 야, 훨씬 나, 훨씬 나. 왜 가리고 있었던 거야? 그래 야 훨씬 낫구만 쉽게 이거. 뭐라는 짓다니까. 자 보세요. 자 여기에 네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얘를요 인수분해하면 미쳤다. 뭔줄 알아? 아직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렇게 눈치가 빠르다고? 예. 요거예요 맞지? 맞죠? 맞죠? 아 맞다. 무슨 뜻이냐면요 이 식이랑 같은데 부활하는 게 이거예요. 무슨 짓을 한 건데요? 엑셀 x에 1 넣어라. 여기다 1 넣으면 되는데 이게 이거랑 같으면 여기다 그냥 뭐 넣으라고? 1 넣어요. 1 플러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2가 답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풀이를 생각을 해보면 수학적으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애들은 이런 식으로 풀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지? 일단 인정 드리죠. 자 이제 4차 방정식 볼게요. 자 봅시다. 자 이거 몇 차 방정식? 3차. 4차죠 맞지? 자 물론 이거 제곱하고 전개해가지고 4차 방정식 전개해가지고 조리제법 써도 됩니다 맞죠? 맞죠? 근데 누가 그렇게 해 맞죠? 자 여기는 누가 봐도 대놓고 뭐가 나왔죠? 이거 우리 인수분해에서 배웠어요 맞죠? 치환형으로 맞지? 공통부분이 있잖아 맞죠? x제곱 마이너스 3x라고 얘를 뭐 t라고 하면 식을 바꿔서 어떻게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은 0 이걸 인수분해하면 되는 걸 굳이 맞죠? 자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6이라니? 잘못 썼어 내가? 요가 있는데. 어? 요. 자 그렇죠 4, 2 해가지고 마이너스에다 주면 t 마이너스 4에 t 플러스 2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요. 됐지? 자 그럼 원래대로 돌려주면 끝이잖아. 원래대로 돌아가면 뭔데요? t가 뭔데?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t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를 한다 이 말인 거지. 이것도 우리 인수분해에서 다 배웠던 거야. 배웠던 거에 뭐만 붙이고 있는 거야? 능력만 붙이고 있는 거라고 맞지? 자 그래서 바로 풀게요. 인수분해 됐나? 그럼 x가 뭐이거나 마일이거나 4이거나 1이거나 2거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자 봅시다. 자 요거 방정식 풀렸으니까 이거 인수분해 하라 이 말이잖아 맞죠? 우리 이거 인수분해 할 때 매뉴얼에서 했던 겁니다. 치환형에서 맞지? 공통분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A, B, C, D 네 가지에서 두 개씩 더했을 때 같아지는 숫자 뭐랑 뭐 더하면? 1이랑 요거랑 이거 더하면 4고요 얘랑 얘 더하면 4. 4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묶어서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 맞죠? 이거 두 개 하면은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1 플러스 55는 0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만든 이유가 얘를 뭐 하려고? 치환하려고. 자 t 마이너스 5 t 마이너스 21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26t 플러스 105 플러스 55 되겠습니까? 네. 이거 너무나 16이랑 10으로 마이너스 26 나오죠? 네.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t 마이너스 16, t 마이너스 10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맞죠? 얘를 인수분해했더니 뭐가 되었다? t가 x제곱 플러스 4x죠? 맞지? 이거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니 얘들아? 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 모든 근의 곱이 얼마? 16 마이너스 16 맞죠? 모든 근의 곱이 자 그래서 답이 그 4개를 곱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시근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해요? 판별식. 이게 뭐라니? 판별식을 써봐야 알죠? 판별식이 0보다 커야 시근을 가질 테니까. 네 맞죠? 근데 몰라도 되잖아. 몰라도 돼요? 판별식 안 써도 시근인지 아닌지 쉽게 받는 방법 뭐였지? 아 아니요. 아니 여기 뒤에가요 음수면요 판별식 무조건 양수죠. 봐봐 음수? B 제곱 마이너스 AC 한 여기 N이 1이니까 A C 했을 때 얘가 뭐가 나와? 마이너스 뭐가 나오면 무조건 뭐밖에 안 나가요? 양수. 양수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음수인 경우에는 굳이 판별식 안 써봐도 시근이 나올 거다라는 거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거지. 맞습니까? 자 그래서 모든 시근. 근데 이거를 그럼 모두 시근 나올 걸 알았으면요 사실은 문제는 이렇게 가야 되죠. 뭐 x 4제곱에 블라블라 다 필요 없고 플러스 160은 0 모든 시근의 곱은 a분의 맞네 d 160 맞죠? 예. 모든 자 봐봐 얘들아 몇 차 방정식이 오든지 간에 자 a의 x의 n제곱 플러스 b의 xn 마이너스 1 플러스 k는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n차 방정식과 근이 몇 개가 있어요? n개죠 맞지? 예. 자 근 n개의 합은요 무조건 몇 개가 1억 개가 1억차 방정식이다 하든 변하지 않아요. 무조건 뭐다? A분의 D 마이너스 a분의 네. b고요 맞지? 네 곱은요 A분 C. a분의 C k 맞죠? 다만 얘가 아. 짝수창일 때는 플러스인데 홀수창일 때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이쁘게 정리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몇 차 방정식이 오든지 간에 모든 근의 합과 곱은 답이 딱 정해져 있다 이 말이고요. 그래서 전에 이런 문제를 했었죠. 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1억 제곱이면 3억 차 방정식인데 모든 시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 B. 0이겠죠. 왜냐면 x 제곱이 없으니까 최고차항이 계속 바로 밑에 항이 존재하지 않을 거고요. 모든 근의 곱은요 0. 1이겠죠. 1 a분의 c야 1에 1억 제곱 해봐야 1일 테니까 맞죠?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실 때 말인 거지. 오케이? 예. 자 보겠습니다. 보기차식이 뭐였죠 얘들아? x 제곱과 x 4제곱 이런 것들이 있는 거면 이제 3차 1차가 없는 거예요. 물론 3차 있을 수도 있어요. 뭐가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요 맞지? 이런 것도 보기차식으로 정리를 할 수는 있어요 맞죠? 근데 거의 안 나오니까 맞지?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각각 뭘로 x제곱을 t라고 두면은 x 4제곱이 t제곱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푸는 게 이제 보기차식이에요. 차수가 짝수창만 있는 거 아니면 홀수라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제곱이 들어가 있는 차수에 대해서 됐죠? 근데 보기차식 두 종류가 있어요. 인수분해가 되는 거랑 안 되는 게 있다 했죠 맞지? 그냥 안 되는 거 그냥 하는데 안 되는 건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했다? 되게 되게 만들어야 되는 뭘로? 오 해명되면 안 되면 되잖아 그냥 마음대로 만들면 되잖아요.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되겠나? 이렇게 정리를 하죠. 3개 마이너스 하나를 만드는데 변형하는 기준이 뭐였어요? x의 4제곱 플러스 뭐식이 x제곱 플러스 뭐식이 이렇게 됐으면 기준이 뭐다? 이거 두 개로 뭘 만들어야 돼? 완전 대박. 완전 제곱식을 만들고 빼기 뭐에 제곱이 나오도록 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합차를 만들어가지고 인수분해를 강제로 시키는 거였지. 예. 맞죠? 그래서 보기자식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걸 이렇게 만들어서 인수분해를 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보기차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풀이를 한번 해볼 건데, 안돼 뭘 안 되면. 자, 기본 문제를 한번 보면요. 자, x 4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4는 0이라는 4차 방정식인데, 이게 이제 보기차식이잖아. 맞죠? 그래서 x제곱을 t라고 하면 바로 합시다. 뭐예요, 그러면?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야. 그쵸? 맞아요. 예. 그냥 t로 귀찮아서 안 적었어요. 되겠니? 예. 자, 그래서 이건 뭐예요? 맞는 x가 풀마 1, x가 풀마 2 이렇게 승이 나올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들 다 더하려 했으니까 답은 6 되겠죠? 네? 몇 번이에요? 698번. 자, 봅시다.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는 보기차식이죠? 맞아요. 자, 안 돼요? 마이너스 15가 아닐 텐데 15네?
몇 번이에요? 랜디요 쌤. 인수분해 되는구나. 안 되는 걸 해야 되는데. 진짜. 뭐? 네? 아무것도 안 했어요? 몇 번인데요, 쌤? 700번 볼게. 700번. 적겠구나. 아 맞네 7분 맞네. 아니다. 701번 할게요. 701번. 왜요? 불편한데? 700번 하는데. 왜? 700번이 딱 떨어지는데. 뭐라카노? 자, 여기에 그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할 때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 더하기 델타분의 1 짜봅시다. 왜? 근 4개를 찾아라 이 말이야, 맞지? 자, 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요. 안 돼요. 맞지? 그래서 어떻게 되게 해라 했죠. 어떻게? 요거 두 개를 가지고 뭘로?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어떻게? t 뭐지? 6의 제곱이니까 맞죠? 네. 맞죠? 여기 뭐가 와야 돼? 12. 12t가 와야 돼, 맞죠? 그러니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거는 우리가 잘 봐야 된다 했어요. 뒤에 반드시 뭐가 오도록? 빼기 제곱이 오도록, 맞지? 그럼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였다 치자.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돼? 플러스 15. 15t가 와야지. 그래야지 3t로 돌아갈 거 아니야, 맞죠? 근데 플러스 15t는 빼기도 아닐 뿐더러 제곱수도 아니에요, 맞지? 네. 자, 안 돼요.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돼? 마이너스. 자,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왔다. 아니, 참, 플러스가 왔다. 아, 진짜. 자, 마이너스가 왔어요. 맞아요. 예. 맞지? 네. 그러면은 네. 마이너스 영준이. 9t 하면 원래대로 돌아오죠. 오. 그럼 마이너스 9에 완전 제곱식이 들어간다는 거 보이죠? 영준이. 맞지? 그래서 t를 바로 적을게요. t를 뭐라고 쓰면 x제곱에, 맞죠? 여기 뭐? 영준이. 플러스 6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3x. 9x 제곱이니까 3x. 3x의 제곱. 이렇게 식을 변형을 하라는 거죠. 이거를 요렇게. 호기차식 인수분해가 되게 맞습니까? 예. 됐죠? 자, 그래서 뭐를? 합차. 합치하면 x제곱 플러스 6에 플러스 3x랑, 맞죠? x제곱 플러스 6에 마이너스 3x.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습니다. 되겠죠? 예. 됐지? 그럼 여기서 근들이 여기서 알파 베타 나왔다. 여기서 감마 델타가 나왔다 칩시다. 되겠죠? 예. 자, 그런데 뭘 구하려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 더하기 델타분의 1 맞죠? 근데 이게 알파 베타 델타 감마를 못 구해요. 인수분해가 네. 물론 하려면 할 수 있죠.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저분하죠? 그래서 어떻게? 두 개씩 묶어서 뭐다?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감마 델타분의 감마 플러스 델타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고요? 6.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 6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 마사 안 맞죠? 감마 델타는 6분의 감마 플러스 델타는 2분의 합이니까 3 맞죠? 영. 베타는 얼마? 0 이렇게 찾는 문제다 이 말이죠. 맞지? 너무 쉬운데? 근데 이것도 얘기 분명히 많이 하던 겁니다. 맞죠? 개수역순. 그렇지. 개수가 역수로 적혀 있어요. 뭐였다? 세공이. 자, 모든 방정식의 특징입니다. 모든 방정식의 특징. 자, 뭐예요? 근이 영준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합시다. 되겠죠? 예. 그런데 이 방정식의 근을 역수로 가져가면요. 역수로 가져가면 개수가 어떻게? 안 돼. 역순으로 간다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일 앞에 1x 4제곱 플러스 0x 제곱 플러스 0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0x 플러스 36이죠. 예. 이걸 거꾸로 쓴단 말이에요. 어떻게? 36x 4제곱 플러스 0x 제곱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0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쓰면 근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역순으로 쓰면 맞죠? 예. 그래놓고 뭘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방정식 근의 합을 구하라며. 아까 했죠?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답은 0. 0 바로 나와야 되는 문제다 이 말인 거지. 이해되겠죠? 예. 오케이? 이런 것들은 그냥 보자마자 0 하고 넘어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뭐가요? 맞죠? 701번 같은 문제요. 왜요? 이런 거 너무 다영이에요. 근이 역수니까. 아니지. 식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다르지. 역수라고요? 근데 보통 형이 줬어요. 왜요? 근데 보기차식에서 저거 하면 무조건 0 아니에요? 어? 보기차식처럼 무조건 0이에요. 오. 이해가 잘 안 돼. 이런 거 그러니까 봐봐. 근이 지금 여기 알파, 베타, 감마, 델타잖아. 근데 근을 역수로 가져가면 개수를 거꾸로 쓰란 말이야. 36, 0, 3, 1, 0으로 이렇게. 오케이? 이거는 우리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내가 맨날 얘기하던 거죠. 2차 방정식 할 때도 중3 때도 많이 나왔던 말이잖아. 그렇지? 인정.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근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델타분의 1인데 뭘 구하라고? 모든 근의 합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를 하라 이 말이 되는 문제인 거지, 맞죠? 오케이? 오케이. 네. 자, 702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풀었니? 아니요. 잠시만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또 무슨 문제인데요? 또? 실은 네. 아니 일단은 기본 틀이 무슨 방정식인데? 보기차식이잖아, 보기차식. 4제곱, 제곱, 상수 맞죠? 풀이 방법 딱 정해져 있어, 맞지? 그래. 우와. t제곱 마이너스 ba 플러스 3 t 플러스 a 플러스 3까지 적어볼게요. 맞죠? 그럼 은수분해가 되잖아, 이게. 맞죠? 어떻게 돼요? a에 a 플러스 3에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예. 맞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방정식 t에다가 t가 뭐가 되거나 A a가 되거나 A 플러스 3 a 플러스 3이 될 거예요, 그쵸? 맞지? 근데 t가 뭔데요? X 제곱 즉 x제곱이 a이던가 x제곱이 A 플러스 3 a 플러스 3이던가 이렇게 두 종류의 근 해서 4개가 총 나오죠? 여기까지 되겠어? 네. 그렇지. 여기에서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일 때 모든 허근의 곱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단 a가 뭐다? 더 작다. 자, 그럼 봐봐. a가 0보다 작으면 여기서 x제곱이 a에서 근이 허근 허근 두 개가 나오겠죠. x제곱이 음수니까. 네. 맞죠? 그럼 여기서 허근 두 개가 나왔으면요.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 실근 두 개가 나와야 되겠죠.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조건 만족시키려면. 맞아요? 네. 여기서 x의 값이 뭐예요, 그래서? 풀마 루트 a 플러스 3이겠죠. 맞아요? 네. 많이 얘들아? 예. 자, 그러면 근의, 두 근의 곱이 얼만데, 그러면? 네? 루트 a 플러스 3이랑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플러스 3을 곱해야 되겠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2.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 A a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예. 맞아요. 이게 Y다 그게 얼마다? Y다 마이1이다 이렇게 되겠지. A는 그럼 a가 얼마다? Y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겠지. 되겠습니까? 예. 여기서 근이 하나가 루트 a 플러스 3, 하나가 마이너스 루트 a 플러스 3일 테니까 두 개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다. 됐죠? 자, 그럼 허근 두 개는 뭐예요? x제곱이 얼마가 되는 경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죠, 맞지? 불마 2. 그러면 x는 뭐가 돼요? 풀마 루트 2 요렇게가 근 두 개가 허근 두 개가 되겠죠? 이네는데 뭐가 아닌데? 너무 그건데요 시간이. 뭘? 아니 충분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치환하는 형태. 자, 처음에 우리 인수분해 할 때 했던 거랑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치환하는 게 뭐가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보이는 형태를 다른 문자로 바꾸는 거. 두 번째가 뭐 있었다? 보기차식. 보기차식. 세 번째가 이제 뭐가 나온다? 여러 가지 방식 상반식. 자, 상반식이 뭐였어요? 개수가 이런 거. 4차인데 ax 제곱 bx 세제곱 플러스 cx 제곱 다음에 다시 예. bx 플러스 A a. 자, 요렇게 나오는 것이 이제 상반식이라고 불러요. 왜? 개수 기준으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울 형태로 개수가 적혀 있는 애들이죠. 맞지? 자, 인수분해하는 거 우리 배웠어요. 제일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x 제곱으로 묶었어. 맞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플러스 x분의 b 플러스 x제곱분의 a. 맞지?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x제곱으로 묶어가지고 자, 요거 개수 같은 거 a로 묶어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맞죠? 플러스 b에 개수 같은 거 묶으면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이제 이거 상반식 풀이 방법이었죠. 그래서 이건 뭘 가지고 치환한 거야? x 플러스 x분의 1 얘를 치환을 했죠. 얘를 뭐라고? t라고 두면 이거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얘가 뭐가 된다? t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된다. 이걸 이용을 해서 인수분해를 했다 이 말이야. 맞죠? 2차식으로 바꿔가지고 맞습니까? 보통 여기서 얘가 항상 뭐였어요? 거의 1이었죠. 1 맞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상반 방정식이 되려면 여기다 뭘 붙이겠어? 는용을 붙이겠죠. 맞지? 그럼 는용 붙이면은 사실은 x제곱으로 묶지 않아도 돼요. 왜? x제곱으로 양변으로 나누기를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맞습니까? 맞죠?
그래가지고 t로 취한된 2차식의 방정식을 푼단 말이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봅시다. 양변은 이거는 어떻게 하자? x제곱으로 묶어요. 묶지 않고 나누면 됩니다. 자, 원래 묶어야 되는 이유가 능력이 아니면은 맞죠? 묶어야 되는 게 맞는데 양변에 능력이 있으면 양변 나누기를 해도 돼요. 물론 나눌 수 없을 때가 있어. x가 뭐가 되면 0이 되면. 근데 0 넣는다고 해서 너 들었어? 식이 성립할 수는 없죠. 그리고 4차 방정식 풀려고 하면은 이 상반식의 특징이 대부분 99% 뭐가 안 된다? 조리제법이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x에 뭘 넣어도 0 나오는 값이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되겠습니까? 물론 되는 것도 가끔씩 있지만 그건 문제 낸 사람이 등신같이 낸 거예요. 원래는 안 나오게 내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x의 값이 0이 될 수 없으니까 조리제법도 안 되고 이러한 상반 방정식 보이죠? 마이너스에 5, 1, 1 보이시? 자, 이럴 때 어떻게 푼다? x제곱으로 나누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바로 이거부터 적을게요. x제곱분의 1 플러스 5x 플러스 x분의 5 됐나?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되겠죠? x제곱으로 나눠서 묶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자? x 플러스 x분의 1을 뭐라고 하자? t. 그럼 얘가 뭐가 되고요? t제곱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5t 마이너스 4는 0.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인수분해 인수분해가 당연히 되게 나오겠죠. t가 얼마이거나 1이거나 마이너스 6이거나 맞죠? 자, 근데 우리는 t를 찾는 게 아니야. x의 값을 찾는 거지. 자, t가 뭐라고요? x 플러스 x분의 1이에요. 그치? 얘가 1이 되거나 x 플러스 x분의 1이 마이너스 6이 되는 값을 찾아야 돼요. 그쵸?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죠? 근데 이거 분수 방정식 못 풀죠? 어떻게 해야 돼? 양변 x로 곱합니다. 맞죠? x 곱하면 x제곱 플러스 1은 x 넘어와가지고 마이너스 x 이렇게 썼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x 곱하면 x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6x 넘어와서 플러스 6x 이렇게 식을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죠. 그래갖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가끔씩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문제 출제자가 이상하게 낸 겁니다. 되는 거면 될 때 상관없긴 하죠. 자, x는 2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될 거고요. 그치? 그쵸? 여기도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풀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은 루트 8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림 몇 개 나온다 이렇게 4개 4개가 나온다 이 말이지. 자, 봅시다. 여기에 한 근을 뭐라고 하자? 알파라고 얘기를 하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기억. 자, 여기서 이게 한 근을 알파라고 했으면 자, 봐봐 얘들아. 이거를 fx라고 할게요.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 근이 알파다 무슨 말인데요? f 알파가 0이 나올 거예요. 맞죠? 그러면 기억이 뭐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알파가 근이다. 마이너스 x가 근이다. 자, 그러면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의 근이 마이너스 알파란 말. 여기다 마이너스 알파를 넣으면 되냐 안 되냐 이 말이야. 맞죠? 맞지?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마이너스 알파 넣어보면 마이너스 a 알파 세제곱 플러스 b 알파 제곱 마이너스 c 알파 플러스 d는 0이 되겠죠? 네. 맞아. 이게 성립하는지 어떻게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F알파가 0이니까 F알파는 뭐예요? A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B 알파 제곱 플러스 C 알파 마이너스 T가 0 되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네. 이걸 보고 얘가 되는지 확인하라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되네요. 여기다 마이너스 1 곱하면 이거 되잖아. 맞죠?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도 성립을 하죠. 맞지? 네. 쉽게 말하자면 이거 부호를 싹 반대로 바꾼 게 이거잖아. 그쵸? 네. 기억 성립하고요. 니은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은요. 근이다. 확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넣어보면 되죠. 네.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 dx 세제곱 플러스 c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의 근인지 어떻게 확인한다? 자, 넣어보면 되죠. 마이너스 자 뭐가 돼요? 알파분의 세제곱에 알파 세제곱분의 d 맞죠? 플러스 알파 제곱분의 c 마이너스 알파분의 b 플러스 a가 0이 되는지 확인을 하라 이 말이죠. 됐습니까? 예. 자, 이거 어떻게 정리하면 돼? 양변에 알파 세제곱을 곱해주면 뭐가 돼요? 깔끔해져요.
마이너스 되게 깔끔해지겠지 그래. 플러스 깔끔하게 C 해봐. 알파 마이너스 B 알파 제곱 플러스 A 알파 세제곱은 0 이렇게 되죠. 오.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돼요 안 돼요? 되죠. 네, 돼요. 되네요 맞죠? 근데 이걸 또 등신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 자 하면 되는 건 맞는데요. 한번 세면인데요. 자 얘랑 얘가 근이 뭔데요? 역수. 그럼 이 개수 역순으로 적으면 되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데 그 계산을 왜 하냐고요? 맞죠? 아까 했던 내용이지. 맞지? 근이 역수로 가면 개수가 역수 맞아 틀려? 맞아요. 맞네요 그치? 쌤이랑 저기. 아니에요. 저희가 안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맞고 대부분 다 저렇게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한단 말이야. 남다르잖아요. 자 그러면 뭐 아비디. 디귿은 그럼 바로 갈까? 대입 안 하고 알파분의 1 대입 안 하고 어떻게? 수미리. 알파분의 1은 여기가 근이 알파분의 1이야 맞죠? 맞죠? 윤미리. 그러면 여기가 근이 알파분의 1은 그는 개수로 거꾸로 쓰면 뭐가 나오겠어? 예수 저대로. 마이너스 dx 세제곱 거꾸로 그 다음에 플러스 c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x 플러스 a는 0 이렇게 나오겠죠. 알파분의 1이 근이면은 이게 네. 문제가 씨. 맞지? 이게 역수 맞습니까? 그러면 디귿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부호 반대로 적은 거니까 맞네요 그렇지? 너무 쉬운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안 쉽잖아. 원래는 대입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개수가 역순이 되는 것이 개수가 이제 역수로 가면 개수가 역순으로 간다. 근이 역수일 때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이런 문제 사실 보자마자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쉬운 문제다 이 말이지. 오케이? 아니요. 네. 몰랐어요. 봐봐 무슨 말이냐면 근이 알파분의 1이잖아. 알파잖아. 네. 그럼 이걸 역수로 근을 가지면 개수를 A, 마이너스 B, C, 마이너스 D를 거꾸로 쓰라고. 어떻게? 네. 마이너스 D, 네. 그 다음에 C, 네. 마이너스 B, 네. A는 0. 이게 0 될 거란 말이야. 아, 그만한 거예요? 그만한 거야. 여기까지. 그럼 니은 그냥 저거 그거 바꾸고. 니은은 뭐예요? 요거를 거꾸로 적으면 A, B, C, D를 거꾸로 적으면 D, C, B, A 되잖아.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거고. 좀 멀어. 그러면은 맞고. 그치. 개수의 역수 관계가 어떤 건지 이해되겠죠? 네. 이런 거는 수학적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문제 풀기 편하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럼 기억 기억은 마이너스 알파 대입을 해봤잖아. 아니지야. 쌤 혹시 수학 마이너스 알파 대입해봤잖아. 마이너스 알파 대입하면 되잖아. 이거랑 같은 식이잖아. 마이너스.